오늘 이 자리에서는 트럼프의 양면 전략과 제네시스 미션 2026, 즉 미국 산업 리셋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전략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2050년까지 미국의 패권을 설계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노이즈이고 돈의 지도를 읽는 것이 투자자의 본업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며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국가적 AI 실험에 다시 한번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라 과거 맨해튼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인공지능 패권 전략입니다. 미국의 정책과 AI 패권을 중심으로 전개될 이 미션은 미국 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 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로봇 제조 혁명을 통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 둘째, AI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 주도권 확보. 그리고 셋째, SMR, 즉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통한 에너지 초격차 확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미국의 미래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영토 예약을 드러냈던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카리브해와 파나마 운하, 파나마만 그리고 멕시코만 같은 전략적 요충지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북대서양의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과 북미를 잇는 지역들에도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관심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 전략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중간선거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28년 이후 전체 기간 동안 갈라진 정부일 때 8%의 수익률을 보였지만 통일된 정부에서는 10%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기간을 제외하고 보면 갈라진 정부에서는 9%, 통일된 정부에서는 무려 12%의 수익률을 보여주며 정부 형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투자자가 미래의 정치적 상황을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단순히 AI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주 산업과 미래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Invest in America, 즉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이며 특히 by AI라는 구호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 재편과 새로운 패권 시대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연구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투자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AI가 우리 사회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캐나다, 러시아, 북극해, 그린란드, 미국, 북대서양 등 핵심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AI 기술은 이러한 지리적, 경제적 전략의 중심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돈의 흐름과 AI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4년 중 중간 시점에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 하원 435석 전체, 상원 100석 중 약 35석, 그리고 주지사 10명 중 다수 또한 수많은 시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과 입법 환경 그리고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투자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제네시스 미션 2026 로드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달력에 박힌 명확한 일정표이자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마일스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D+60일에는 20개 국가전략 과학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때 에너지, 반도체, 신소재 분야의 수혜주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3월 D+120일에는 연방과학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어 팔란티어 같은 데이터 분석 기업의 실적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7월 D+240일에는 로봇 자동화 실험실 및 생산시설 점검이 이루어져 AI 로봇 및 물류 자동화 테마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8월 D+270일에는 첫 번째 과제의 초기 운영 능력 시연이 중간선거 직전 정책 성과 홍보의 피크 타임을 이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정은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명실상부한 AI 패권 프로젝트입니다. 흔히 AI판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미션은 핵에너지, 양자 컴퓨팅, 그리고 로봇공학과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미국의 기술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 기술의 지형을 새롭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의 세 번째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의 맨해튼 프로젝트, 1960년대의 아폴로 프로젝트에 이어 2020년대에는 제네시스 미션이 미국의 제조업을 AI로 재건하고 회권을 수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됩니다. 1980년대 세계화로 인한 고금리와 제조업 붕괴,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등지로의 해외 이전은 양극화와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중미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제조업 복귀와 AI 혁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 번째 미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인간의 두뇌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발전해 나갈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잡한 네트워크와 블록을 쌓아 올리는 로봇의 모습은 AI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간의 사고방식과 창조 과정에도 깊이 관여할 미래를 암시합니다. 이는 제네시스 미션이 추구하는 혁신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SMR, 즉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내에서 SMR은 안전성, 소형화, 그리고 효율성을 겸비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JGC 홀딩스, IHC, IHI 코퍼레이션 등 여러 유수 기업들이 SMR 개발 및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SMR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친 거대한 투자 기회임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국은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SOXX와 SOXL과 같은 반도체 관련 ETF는 이 분야의 성장에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됩니다. 주요 업종 입문 시리즈의 하나로 반도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램과 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램은 마치 책상과 같아서 책, 즉 정보를 읽는데 필요하지만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D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롬은 책장과 같아서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하는 정보를 저장하며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보존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낸드 플래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반도체 제조 공정은 크게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및 테스트, 그리고 판매와 유통의 단계를 거칩니다. 즉, 어떤 반도체를 만들지 설계하고
그것을 웨이퍼에 생산한 다음 품질을 검사하고 포장하여 최종적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테슬라, 메타, 구글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듯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 산업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투자 관심 또한 뜨겁습니다. 로봇이 단순한 생산 라인을 넘어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오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주산업은 제네시스 미션의 또 다른 중요한 축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국제우주정거장, 그리고 다양한 인공위성들은 우주 기술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통신, 데이터, 그리고 자원 확보의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며 관련 기술과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강탈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IRA와 CHIPS 액트와 같은 미국의 정책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동시에 전 세계 성장을 국가들이 독점하려는 의도를 내포합니다. 트럼프의 다음 타겟은 그린란드일까요? 그리고 NATO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경제를 넘어 지정학적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암시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큰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SMR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그 이름처럼 컴팩트 사이즈를 자랑하며 기존 원전에 비해 월등한 세이프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SMR이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적인 디자인과 함께 제시된 이 이미지는 SMR 기술이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깝게 다가올 미래를 상징합니다. 국내 SMR 원자력 발전 관련주 11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대표 대장주로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한전기술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대한전선은 전력 인프라를 담당합니다. 이외에도 한전 KPS, BHI, SNT에너지, 한전산업, 우진엔텍, 우진, 금화PSC, 오르비텍 등이 각자의 역할로 SMR 밸류체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SMR 시장 성장의 주요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뉴 스케일 파워는 SMR 기술의 선두 주자 중 하나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뉴 스케일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모듈을 보여주며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 생산을 통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의 협력은 뉴 스케일의 SMR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업들도 뉴 스케일의 성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클로는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클로의 기술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어떻게 통합되어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SMR 기술이 단순히 전력 생산을 넘어 첨단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VST에 주목해 주십시오. VST는 기존 코만치 피크 원전을 보유하고 있어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새로운 SMR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미래는 SMR, 현재는 VST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모두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SMR에 투자하면서도 단기적인 현금 흐름과 수익을 위해 VST와 같은 현존하는 유망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네시스 미션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즉 낙수 효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건 이 메가 트렌드는 한국 시장에 세 가지 주요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슈퍼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입니다. 둘째,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분야는 아태 지역 AI 수도를 향한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셋째, 막대한 전력 소모를 감당할 전력기기 산업은 식지 않는 수요로 인해 관련 종목들의 주가 레벨업이 기대됩니다. 2026년 제네시스 미션은 본격적으로 비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투자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국 원전 관련 ETF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NLR은 원전 발전, 우라늄 연료, 서비스 전 밸류체인을 아우르며 지난 12개월간 25%의 수익을 냈습니다. URA는 우라늄 채굴 및 정제, 부품 제조에 집중하며 2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URNM은 우라늄 광산 및 생산에 순수하게 투자하는 ETF로 지난 12개월간 마이너스 12.8%를 기록했습니다. 각 ETF의 테마 포커스, AUM, 보수율, 상장일, 상위 편입 종목 및 배당률을 고려하여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TIGER 코리아 원자력 ETF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ETF는 순수한 원자력 수출 밸류체인 종목들로 구성된 진정한 원자력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에 집중하며 에너지 안보 시대에 재조명받는 원자력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원자력 수주 경쟁에서 최대 수혜국인 한국은 이제 전력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에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탄소 배출 없는 고효율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슈퍼리치의 투자 바구니는 무엇을 어떻게 담을까요? 흥미롭게도 위장보다 국장을, 특히 코스닥의 반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망 국가로는 한국이 54.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코스닥의 상승률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69%가 코스닥, 31%가 코스피 성장을 전망합니다. 슈퍼리치들은 AI와 반도체 주도 섹터에 집중하고 ETF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코스닥은 1000선 돌파를 예상하며 1100선 돌파까지 기대됩니다. 저평가된 중소형주와 기술주가 2026년에 전도 유망할 것입니다. 2026년 RIA 정책이 미장에서 국장으로의 전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수점 투자로 위험을 해제하고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수익을 지키는 가장 싼 보험료라는 점 잊지 마세요. 많은 투자자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도 결국 실패하는 이유,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칩니다. 바로 ETF 투자에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이나 몰빵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과 분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주공방 6장의 소수점 거래 실전 투자 현황을 공개합니다. 돈이 일을 하게 하는 현황을 보시면 코카콜라, SOXX, 엔비디아, QLD, SCHD, 테슬라 등 6개 종목에 대한 소수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비 2026년 1월 23일 현재 보유 수량과 평가 금액이 증가했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손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점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소수점 거래의 구체적인 전략을 보시면 QLD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매일 3만원씩, 테슬라는 매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6개 종목에 매일 9만 5천원씩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2026년 1월 9일과 1월 23일 현재의 보유 현황을 비교해 보면 모든 종목에서 보유 수량이 늘어나고 평가 금액 또한 상승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